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저 공병호 박사님 주변에서 그 자료를 돕고 계신 분들이 오셨다 그러면 뭐 더 반갑겠습니다. 이 앞서 방송에서 제가 뭐 그 공 박사님께 조금 도발하는 듯한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고 이 방송으로 좀 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던 이유는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조작수라든지 뭔가 약간 추적하면서 그 지쳤던 거 그런 부분에 혹시 이 제가 오늘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서 뭔가 확실한 증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오래 고민을 하고 방송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한번 좀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저는 지금의 그 상황이 옛날에 뭐 제 연식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어릴 때 그 천정에 보면 쥐새끼들 많았었잖아요. 쥐새끼들 자다 보면 삭삭삭 긁는 게 그게 그 이렇게 좀 민감한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그러면 하는 일이 뭐예요? 빗자루 좀 긴 빗자루 들고 쥐가 깎는데 부분을 때립니다. 그죠? 뛰어서. 그러면 한동안 좀 잠잠해요. 그러다가 딱 잠들 때 되면 또 사각사각 신경 쓰이게 하고 결국 그 소리를 못 참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잡거나 아버지가 혼내면 이제 결국 큰형이 일어나서 뭐 한 번씩 뛰었다 자고 그랬는데 이 앞서 우리가 그 짓을 뭐 저는 이제 20대 때는 비교적 그래도 이 괜찮아. 그때는 오히려 김어준 뭐 까라 그런 친구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쪽이었으니까, 예? 이제 최근에 이런 흐름이 나타난 게 21대라고 보면 21대 대통령 선거, 그 후에 지방선거, 뭐 보궐선거까지 그 쥐를 잡으면서 한 나흘 밤을 지났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그 얘들도 이력이 쌓이다 보니까 간땡이가 먹어가지고 심지어는 저 김동연 도지사 부정선거 뭐 이렇게 재판에서 판사가 저 제시했던 의견도 뭐 논건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보니까 21대 총선 국회의원 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보니 사전선거에 이쪽 저기 좌파 진영 뭐 진보 진영 쪽의 분들이 사전 투표에 투표율이 높은 거는 그냥 사실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그 김동연 도지사 그 이제 선거에서 당선된 게 그걸 논거로 해서는 뭐 저 무효로 할 수 없다. 뭐 이런 논거가 나왔다고 할 정도니까 그건 아시죠? 선관위원장이 대법원 판사 중 한 명이니까 뭐 그럴 수 뭐 그렇게 하여간 4, 5년이 쌓여 왔는데 이제 요 쥐새끼들이 이제 드디어 지붕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그 제보한 내용 뭐 저 취업 뭐 연구를 할 건 없고 하여간 장기술 이용해서 취업을 해서 그냥 보내드린 건데 거기 그게 이전보다도 훨씬 좀 큰 문제점이 부각이 되고 이제 아마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허점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요 쥐새끼들이 방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그걸 때려 잡으면 되는데 계속 그 이전의 방법으로 우리가 무슨 조작수다, 뭐 조작 비율이다 그런 걸 가지고 실제 있는 그 선거 결과를 가지고 계속 그 작은 수에 매이다 보면 결국 또 전에와 같은 실수를 하고 또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어 이제 여전히 실물이랑 이 가상의 조작이란 거를 연계시켜서 그 전체를 관통하는 잘못을 뭐 범죄를 잡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런 상황을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 수사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 같은 저 민간인들이 뭘 한다고 그걸 증명해내겠습니까? 근데 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우리가 이런 의견이나 할 수 있는 이 역량을 모아서 한번 이 방법으로 주작수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결과만 가지고도
최소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압박하는 수단, 압박하는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했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혹시 제가 오늘 하는 내용 중에 빠지는 게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 혹시 빠지면 또 추가로 할 테니까 오늘 일단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다르게 그 엑셀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이 부정선거에 관심이 없고 한 분들이라도 그냥 뭐 엑셀 좀 하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겠지만 이게 엑셀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요런 논리까지를 구현해 볼 수 있구나 하는 정도 뭐 엑셀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셔도 되고, 또 뭐 저는 아주 뭐 복잡한 수식으로는 못 만들지만 그 통계나 뭐 이런 상식을 좀 키운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냥 부담 없이 보셔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제가 좀 뭐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작값 4 이거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있을 것 같다는 게 한 99점 진짜 99% 있어요. 근데 정확한 4가 아니야. 맨날 밤을 고민해 가면서 뭐 여론조사율도 넣어봤다가 뭐 오만 짓을 다 해서 했는데도 안 나와요. 4 언저리로는 나오는데 어쩌다가 4.0도 나오는데 4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 4를 어떻게 증명해내는가 쪽에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추적해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소수점이 나옵니다. 퍼센트도 나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조작이나 이 선거 데이터 상의 데이터는 사실은 소수점이나 퍼센테이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10% 20% 이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표, 두 표 이겼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맞잖아요. 10,000명이 투표하고 9,999명이 투표했으면 10,000명 한 표 이긴 사람이 이긴 거예요. 0.0001%를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조작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제보했던 것 중에 보면 선거인 수보다 투표인 수가 많다. 여기에 지금 이제 뭔가 많이 문제가 있다고들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 크게 사실은 비중을 두고 있지 않아요. 쭉 하여간 조작했다가 역으로 얘들이 뭔가 이 환산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셀 간에 무슨 숫자를 잘못 넣었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거지, 사실은 비밀은 그 전체가 모여진 선거인 수에 있는 겁니다. 선거인 수. 그게 전체 선거인 수든 뭐 광역도별 한 수든 그 선거인 수든 이 뭔가 조작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흔적들이 모여가지고 나타나는 건 결국 선거인 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본 공 박사님의 방송을 보고 정확하게 짚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 선거인 수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시는구나. 선거인 수에다가 조작수를 곱해서 뭔가 지금의 결과치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보고 동의해서 뭐 심지어는 도발하는 타이틀까지 넣어가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조작값 4라는 것도 결국 정수로 만들어 볼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4라는 수치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아주 매몰돼서 봤던 게 0.25 조작 비율. 네? 이거를 지금처럼 4표가 들어갈 때 1표 이러면은 정수로만 이루어지니까 설명이 딱 되는데 0.25%를 더했다 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결과에서 4를 얻을 수가 없는, 이 정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면 얘들이 그 전산상에 서버상에서 이 뭔가 조작을 했다 그러면 표를 뭉터기로 집어넣던 아니면 몇 표 중에 한 표를 넣던 한 표를 넣게 조작을 하지 0.25, 0.3 이런 표가 이런 수를 더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전에 회로 설계 전문가라는 분도 설명을 한 걸 제가 들었었는데, 자, 4표 중에 한 표, 뭐, 이렇게는 됐는데 비율로 안 된다. 왜냐? 이 친구들도 짱구가 아닌 이상은 0.2, 0.25, 뭐 이런 식으로 표를 더하고 빼고 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선거인 수나 이 큰 수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디테일에서 다 단수 차이가 생기게 되거든요. 0.25, 0.5도 이걸 반올림 하기도 애매하고, 올림을 하려니 숫자가 한쪽으로 확 쏠리고, 버림을 하려니 어디든 하여간 반올림은 하면 그나마 작게는 차이가 나지만 차이가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얘들이 소수점을 가지고 조작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4대1, 이제 오늘은 주로 4대1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4대1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 볼 텐데, 엑셀을 한번 보시죠. 제가 뭐 지금 순서가 살짝 꼬였는데, 조작수, 이게 화면이 보이시나요? 너무 작지 않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조작수라는 거를 4라는 수치를 B1셀에다가 제가 입력을 했어요. 이제 우선 그걸 설명하기 요거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작수라는 거를 공 박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뭐냐면, 자, 실제 선거에, 사전 선거에 참여한 인원, 그 사람 뭐 동시에 2명이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1명, 2명, 3명, 4명, 5명 쭉 순서대로 들어올 거예요. 관내 같은 경우는 꼭 여기는 안 들어오더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음성에 있으면서 대전에다가 투표를 했다. 관외인 경우에, 그러면 그 선거인 수는 대전에 플러스가 됩니다. 전산상으로는. 그러니까 관내 같은 경우는 들어온 사람 숫자를 가지고 비교해서 뭐 우물정자 비교하고 뭐 문제 있다 그런 게 가능하지만, 관외 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 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투표 수가 그 사람이 주소지로 갖고 있는 선거인으로 등재된 그 지역의 그 이제 선거인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현장에서는 관외 투표를 확인할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정확한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관내든 관외든 그게 한 곳에 집계된다고 보면, 그 집계되는 숫자는 1명, 2명, 3명, 4명이 들어올 때, 저 공 박사님도 설명한 것처럼 1명, 2명, 3명, 4명이 들어올 때 1명 추가. 요건 이제 유령 투표수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5명째, 6명째, 7명째, 8명째 되면 다시 1명.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유령 투표가 더해지게 되면 1, 2, 3까지는 오다가 5가 됩니다. 1이 더해졌으니까요. 6, 7, 8 가다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상식이 아니라 무식하게 생각하면 4의 배수로 빠지지 않을까. 뭐 우리 369 게임하는 것처럼. 근데 이게 1, 2, 3 가다가 4가 없어요. 이제 조작된 선거인 수에는 5, 6, 7, 8 가다가 9가 없어. 지금 당장 여기서 보면 저 여기 없는 숫자를 적어볼까요? 4가 없어졌어. 5, 6, 7, 8 9가 없어졌네. 자, 여기서 제가 이 논리를 어떻게 요거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1, 2, 3, 4 늘어날 때마다 하나씩 하니까 이 숫자가 4나 9가 없어진다. 선거인 수에서. 요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과정을 이 천상 말로 설명드려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투표하러 오는 사람들이 딱 줄 맞춰 가지고 일정 시간에 맞춰서 뭐
10초 간격으로 15초 간격으로 이렇게 해오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작을 해야 될 필요를 느낀 사람이 있다면, 느낀 뭐 세력이 있다면 1, 2, 3, 4명째가 들어오는 순간에 동시에 숫자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뭐 기계 처리 속도보다 빠를 수는 없지만 이게 1000분의 1초, 10,000분의 1초로도 나눠 가지고 이게 처리되는 사이에 다른 그 다음 사람이 쳐들어오게 숫자가 합쳐지게 되면 꼬이게 되니까 통상 이런 경우는 그 프로그램 내에서 그 처리하는 시간 동안 그 0. 몇 초 앞에 들어온 사람을 처리를 미루고 일단 2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5 이제 3 4명째 들어올 때 뭐 즉시가 아니고 동시에 2를 더해서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4가 없게 되고 9가 없게 되고 쭉 내려가면 13, 11, 12, 13, 14가 없죠. 이걸 보니까 뭐 수열이나 이런 걸로 하면 요 수식 금방 만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기서만 보면 원래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툭툭 띄어서 이 4, 9, 14가 없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요건 이제 요 부분은 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라고 보면, 조작한 후에 발표한 숫자라고 보면, 자 그래서 선관위에서 조작한 요 조작값 4로 조작한 경우에 이제 발표된 수가 12다. 그러면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 10명인 거예요. 20명이라 그러면 16명이고. 이 사이에 뭐가 규칙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간 보기 좋게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뭐 수식은 어떻게 됐냐 보면 이게 보세요. B1 셀에다가 4를 숫자를 넣어놨어요. 조작값을 제가. 그러면 이제 여기 실제 선거는 쭉 그 채우기로 여기서 한답 1, 2 차이로 놓고 여기를 따닥 누르면 저 밑 아니 다시 왜 이러냐? 1, 1, 2 다시 취소. 아 제가 이 앞에 밑에서 그러니까 4행 셀에서 1행 셀을 더하도록 한 다음에 밑으로 쭉 카피를 한 거를 에이 그죠? 여봐 A4의 셀인데 지금 A3 더하기 1로 해놨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게 등가수열 등비? 등가수열 1, 2, 3, 4 1씩 늘어난 숫자로 쭉 채워져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유령 투표수를 계산하는 수식을 보면 뭐 요 정도는 이제 그 엑셀 좀 하는 분들은 알고 있을 테니까 MOD 함수가 뭐냐면 요 두 개 변수 A3냐 그러니까 요 두 개 변수라고 그럽니까 이게 인수라고 그러냐 이 책 쓸 때는 다 정확하게 알았었는데 이 A3라는 숫자를 B1에 있는 숫자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 값 지금 요걸로 보면 1을 4로 나누면 1이잖아요. 그죠? 아닌가? 1을 4로 나누면 나머지 1 맞죠? 2를 4로 나누면 2가 남고 3을 4로 나누면 3 4를 3으로 나누면 0 딱 떨어지니까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여기 if 있잖아. if 그 결과 값이 0이면 콤마 1이라는 숫자를 넣고 그렇지 않으면 0이라는 숫자를 넣어라. 요 지금 보세요. 요 이제 여기 B1에는 뭐 어떤 절대셀, 상대셀 설명해야 되는데 요 항상 B1 절대 위치로 기억하도록 해서 수치를 넣었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수식을 밑으로 쭉 끌어서 카피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 3이 지나면 4. 나머지 수가 4를 4로 나눈 나머지 수가 0이 될 때 1. 그 다음에 5, 6, 7은 나머지가 1, 2, 3으로 늘어다가 여기 0이 되면 1. 이런 식으로 이제 유령 투표수 조작값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유령수를 계산하는 수가 1씩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요것도 이제 요 수식을 보게 되면 조작 후의 선거인 수는 C3, B4니까 C3 요 앞서 첫 번째 들어왔던 사람의 숫자에다가 B4
요 그렇죠? 이제 유령 투표수를 더하고 한 명을 더하고 여기도 한 명이 더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쭉 해서 이거를 밑으로 또 계산을 쭉 복사를 하게 되면 수식이 밑으로 쭉 복사가 돼요. 자, 이제 요거는 엑셀을 조금만 하거나 뭐 논리만 조금만 알아도 이렇게 하면은 이러이러한 숫자가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요거. 지금 쭉 제가 13까지의 과정에서 15를 지나가면서 요 숫자가 없다는 거. 요거는 이제 확실히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자 여기 요 내용을 보세요. 결과값 중에 요 결과 아니다 다시 결과값 이제 요거는 제가 계산을 위해서 넣어놓은 거구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작수가 진실이다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입수한 그 선거인 조작 후 선거인 수를 우리가 이제 취합을 해야 될 거예요. 현장에서 그렇게 한 게 뭐 예를 들어서 500, 150, 뭐 80, 3,500, 500 이런 선거인 수가 무작위로 하여간 넣는 겁니다. 이렇게 있을 때 요 숫자가 요 없어야 되는 숫자냐? 그러니까 그렇죠? 요 숫자는 이거에 해당되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작이려면. 그러니까 이 결과값이 이 결과값이라는 건 뭘로 했냐면 제가 이제 조작 후 선거인 수에서 있을 수 있는 숫자를 여기 C열에다가 쫙 나열해 놨잖아요. 있을 수 없는 수는 따로 적어 놨고 그러면 여기 이 결과값 란에다 제가 어떤 함수를 써 넣었냐면 countIF 함수 또 설명드려야 되네. countIF 만약 C열 요 첫 번째 인수에 있는 C열에 있는 데이터가 E3 여기 요 왼쪽에 있는 이 500이라면 그 숫자 그러니까 개수를 파악해 가지고 써놓으라. 이게 이제 count if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카피를 하게 되면 자 1111 이거 어떻게 다 1이 나오지? C529 이상하다. 27? 14를 넣어볼까? 14. 자, 이거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자꾸. 자, 우리가 조사한 선거인 수가 하나 아마 제일 세부 단위로까지 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숫자를 찾아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면 요 숫자가 이 조작 후 선거인 수에 나타날 수 있는 수냐 아니냐를 여기에다가 계산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뭐 100개가 됐던 50개가 됐던 우리가 조사한 선거인 수 중에 어느 하나라도 0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 숫자에 없는 수가 없는 수가 있다면 이건 우리가 증명 못해요. 이거는 이 숫자가 포함되는 순간에 우리가 뭐 이거 조작기다 뭐다 이거 설명하는 거 일단 포기를 해야 돼요. 좀 절망적이죠? 근데
그게 절망적인 만큼 이게 뭐 조사 숫자가 10개, 20개 늘어난 조합해 가지고 10개, 20개가 됐는데 만약에 전부 이걸로만 구성된 있을 수 있는 수로만 구성된 그 데이터가 나온다. 결과값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조사한 숫자에 따라서 이 선관위에서 발표한 결과가 어느 정도 확률로 조작됐다고 확실하게 수치로 주장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0이 그 0이 여기 이 산에 0이 나오면은 이거는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한 거니까. 자,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군데를 8개 그 선거인 수를 찾아서 계산해 봤더니 전부 이제 조작 후 선거인 수에 나타날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러면 그래서 요게 일이 하나 나타났다는 의미가 지금 우리가 조작값을 4로 상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로 하면 이게 조작값이 아닐 확률이 75%인 거예요. 진실일 숫자. 조작이 안 됐을 확률이 75%인 거죠. 한 건당. 예? 근데 요게 두 개를 했는데 두 개 다 그렇다 그러면 75%, 0.75 곱하기 0.75를 한 확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사례에서 조사한 건수 하나, 둘, 셋, 8개면 조사 건수 8개만큼 제곱이라 그럽니까? 그렇죠. 8제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8개를 조사해서 나온 결과가 전부 참이라면, 예? 여기 선거인 수에 나타날 수 있는 수라면 거기에서 이게 조작이 아닐 확률은 75%, 0.75에 8제곱을 한 수치, 그러니까 10.01%가 조작이 아닐 확률이 되는 거예요. 요 8개 숫자 전체가. 그러면 조작이 아닐 확률이 10점 몇 프로니까 100%에서 요걸 빼게 되면 이 데이터가 조작일 확률은 89.98%인 거예요. 이거 저도 꼬인 것 같은데 하여간 설명은 정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가상의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이 우리가 조사한 숫자가 자, 이런 숫자를 그 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 요거는 그 지역구 내 조작됐다고 의심하는 단위 내에서 취합된 숫자여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 결과값으로 아까 그 이게 해당되느냐 아니냐 하는 여부를 계산을 밑으로 다시 자, 이렇게 놓으면 지금 우리가 제가 몇 개의 숫자를 써 놓았냐면 쭉 카운트를 보면 45R이니까 45개의 데이터를 준비했어요. 45개의 데이터를 그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해당 선거구에서 요 로 데이터를 입수를 했어. 그래서 그 숫자를 쭉 넣어봤더니 절묘하게 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숫자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조작값이 4기 때문에 한 가지가 결과값이 아닐 확률이 75%니까 이게 이제 45건을 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계산한 숫자가 조사한 숫자가 45개니까
45개의 숫자가 전부 1이 나와서 요 숫자 안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0.75에 45 제곱을 하게 되는 거니까 전체 조작이 아닐 확률이 0.000293%. 이게 이렇게 발표된 숫자가 조작된 숫자일 확률이 1에서 빼면 99.999761%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제가 무슨 궤변을 저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무슨 궤변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좀 통계를 하시는 분들, 제 딸내미가 수학 선생이긴 한데 이런 거 얘기하면은 아주 왕짜증을 내니까 물어보진 못하겠고, 통계 좀 하신다는 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무슨 모순이 있는지 허점이 있는지를 혹시 지적해 주시면 저 이거 방송 바로 내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45개의 숫자를 조사해 가지고 쫙 넣어봤는데 이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 선거구에서 발표된 그 선거인 수는 99.999% 조작된 거라고 증명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거를 하려고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선관위에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을 하려고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 부분 볼까요? 관외. 요거는 구군별로 취합이 되어 있고, 지역구였나? 아닙니다. 구별 맞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 데이터로는. 그 다음에 관내로는 구별이 아니고 동별, 운면동별. 이렇게 합산을 시켜놔 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선관위 자료를 통해서 된 게 요 구별 합산된 숫자를 집어넣다 보니까 요 개별 단위에서 최소 단위에서 집계된 숫자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박 변호사님이 전에 방송한 내용을 보면 각 지역 선관위에 가면 그 최소 단위별, 그러니까 개표구별 숫자를 구할 수 있다고, 자료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투표 진행표인가 그래서 그 최소 단위가 어딜 거냐를 마침 제가 사전 선거하면서 촬영해 놨던 이거는 투표용지 아닙니다. 저 고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투표용지가 아니고 제가 투표하면서 제 투표한 게 정확하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도달이 했는지를 감시해 보기 위해서 찍어 놓은 건데, 제 개인정보가 나타날 만한 거는 지금 얼추 없고, 대전 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을 선거구, 둔산 몇 동, 제 몇 투표구, 요거는 저한테 부여된 일련 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제 개인 특유의 번호니까 빼고, 최하로 집계되는 단위가 제 몇 투표구, 그러니까 둔산 1동 제 1투표구, 학교인지 어딘지 있죠. 거기 단위로 최하로 집계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관외도. 그러면 이 관외로 집계된 숫자를 가지고 이거를 검증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저를 돕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방식으로 조작수를 증명하려면 이 마지막 최하 단위에서 집계된 그 숫자, 선거인 수를 취합을 해 보십시오. 취합을 해 보면 그게 꼭 그 투표소의 최종 결과일 필요는 없어요. 최종 집계된 숫자일 필요는 없는 게, 1시간 단위로 만약에 집계를 정리했다고 하면 7, 13 이런 식으로 항상 이 숫자만 나왔을 거예요. 조작이 됐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최하 단위, 그 투표구별 관내든 관외든 사전 숫자를
사전 선거인 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 계산을 못 해갔다면 박 변호사님을 통해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건 아마 이미지 파일로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게 수기로 적은 그 투표 진행표라 그러던가 그거니까. 그래서 그 숫자를 넣어서 그 숫자가 최종 결과라 그러면 뭐 한 지역구 내에 그 투표구 수가 뭐 한 30개라 그러면 지금 아까 몇 개죠? 45개를 조사했을 때 99.99니까 예를 들어 시간대별 조사, 시간대별 선거인 수라든지 뭐든 하여간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여기다가 다 대입해 봤을 때 건수가 늘어날수록 제곱으로 저 확률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지역군 같은 조작수로 조작됐을 거라고 의심되는 동이든 구든 그 선거 진행표상에 나타난 선거인 수를 조사를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한 50개만 넘어도 거의 이것만 해도 거의 100%인데요. 뭐 45개로도.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건 제가 잘못 생각한 거다 하고 바로 꼬리 내리겠습니다. 근데 요까지 설명된 내용을 몇 분이 보실지는 모르지만 그 통계 전문가가 있다면 조언을 해주세요. 참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작고하신 저 윤석열 대통령님 부친께서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명예 교수였는데 그 인성교육은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지만 뭐 자식에게 자기가 전공한 분야를 가르쳐 주지는 않았나 봐요.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전에 한번 얘기는 했어요. 저 대통령 선거 때 후보 토론에서 황교안 후보가 이런 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보 당시에 아버지가 통계하시는 분이라 숫자를 봤는데 뭔가 이상한 점은 있습니다. 뭐 요 정도 논지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토론회 할 때. 근데 왜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통계를 전공한 분이 있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전개한 그 논리가 혹시 모순점이 있다고 하시면 정말 부탁드리는데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엑셀로 자료를 작업하는 외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지역 투표소 내에 있는 그 시간대별이든 최종이든 그 선거인수 어떤 선거인수도 좋습니다. 그거를 취합해서 넣어보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를 의뢰하거나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우리 저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선거 결과를 가지고 양쪽으로 쌍봉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하니까 그거는 99.9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림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요 숫자로 딱 떨어지게 제가 봤을 때는 전국에서요 한 투표구가 아니고 한 지역구만 이게 증명이 되면 나머지도 다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을 모아보자고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쥐새끼가 방바닥에 나와서 이제 겁대가리 없이 그냥 막 사람이랑 같이 자겠다고 뛰어다니고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든 때려잡아 봅시다. 이게 엄청 길어졌어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하여간 요 내용을 몇 분이 보시든 하여간 우리 의견을 모아봅시다. 의견을 모아서 저쪽에서도 이거를 또 미리 준비해서 조사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지만 회분들 어떡하겠어요? 각 지역 수기로 해서 기록했던 용지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지역에 사시든 그 지역 선관위에 가서 투표 진행표를 한번 달라. 그래서 선거 인수만 하여간 확보해 오시면 요 검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선거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 과정이에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 그 과정에 만약에 그 도중에 이게 밝혀진다 그러면 밝혀졌고 이걸 검찰이나 선거무효소송이나 뭐 오만대 그 증거 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이게 채택이 안 되거나 그 불발이 된다면 어떡하죠? 그냥 한국을 떠나야 되나? 아니지. 한국을 떠날 게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안하는 내용을 오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뻔하잖아요? 이런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조작을 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선거인데, 그 사람들이 만든 선거제도인데, 아무리 제가 완벽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선거제도 제안을 한다고 한들, 코 방구나 끼겠냐고요. 그래서 거기에 힘을 받고, 그거에 더 큰 확신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려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요 지역구, 아니, 투표소별 사전선거 진행 상황표 뭐 이런 거를 거기서 그 선거인 숫자만 확보해 주시면 요 작업을 거쳐서 우리가 공동으로 바라는 조작값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방송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는데 죄송하고 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어렵게 해서 죄송하고요. 저도 주말 내에 몇 개 찍고 하느라고 지금 월요일 12시가 되어버렸습니다.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도 좀 재충전하고 다시 더 새로운 내용으로 제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약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